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토마스 쿡의 붉은 낙엽 읽어보고 있는데요. 댓글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리보나님, 공익법센터에서 양말을 언제쯤 보내주려나 싶었는데 양말 말고 칫솔이 왔어요. 그것도 2개나. 크크.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로 만든 칫솔인데 예방치의학을 전공한 치과의사가 구강 건강을 고려하여 만든 안전한 칫솔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새 칫솔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저도 칫솔 받았습니다. 기념품이 바뀌었군요. 네, 양말에서 기념품이 양말에서 칫솔로. 칫솔로 바뀌었더라고요. 블루포유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UN 난민기구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올여름 소식지에 정우성님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식지는 읽고 버렸지만 이것은 버리지 않고 남겨놨지요. 정우성님의 이 미소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과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네, 주셨습니다. 특히 블루포유님께서 가족분들 언급을 하신 게 참 인상 깊네요. 그 제목이 뭐였죠?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네, 네. 정우성님의 책.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습니다. 네, 네이버의 별명님께서는 피에르 바야르의 누가 로저 에크로이드를 죽였나가 언급되는 것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같은 바야르가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셜록 홈즈가 틀렸다도 추천합니다. 햄릿을 수사한다는 읽지 못했는데 5세기 전 덴마크 엘시노에서 벌어진 사건을 재구성한 추리 비평입니다. 네, 맞아요. 셜록 홈즈가 틀렸다라는 책도 있어요. 뭐 저는 모르는 작가라서 네. 근데 읽어보고 싶긴 한데 네. 굉장히 또 두껍지 않아서 네. 그리고 JYP 취향이라서 맞아요. 네, 취향이죠. 취향이에요. 취향. 네. JYP 확실히 이런 거 되게 말할 좋아할 것 수 같아요. 네네. 하나만 본다면 뭘 일단 보면 로저 노고, 에크로이드. 예, 로저 에크로이드. 누가 로저 에크로이드를 에크로이드를 죽였나? 누가 네. 죽였어요? 그건 안 되죠. 자, 수지 땡땡땡땡님 댓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도 요네스베의 작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요네스베의 맥베스를 읽었습니다. 원작이 어떤 식으로 변주됐는지 몰라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더프와 멜컴과 플리언스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한 마음에 재미있게 달렸어요. 요네스베의 작품 중 재미가 덜한 정도가 이 정도라니 요네스베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봐야겠네요. 아, 박완서님 작품도 읽고 싶은데 어느 분 책을 먼저 읽어야 할지. 네, 수진님 책 많이 읽으시니까 2권 다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 원작도 안 보셨는데 더프와 멜컴과 플리언스가 언제 나타날까는 왜 궁금해하셨을까? 아니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거 그러니까 보면서 그리고 그런 또- 인물이 있다는 건 네, 아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글로리아미 113님, 오늘도 책걸상 덕분에 조금 더 넓고 얕게 똑똑해져 갑니다. 책 꼭 사서 읽고 조금 더 깊게 똑똑해지고 싶네요. 어머나, 맥베스 사려고 예스24 들어갔더니 함께 산 책에 지난 방송 책이었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뜨네요. 이건 바로 책걸상의 파워? 네, 마음의 힘님께서 JYP님께 이런 댓글 남기셨는데요. 정말 JYP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요? 잃어버린 여행 가방을 고르시다니. 살아온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 박완서 선생님이신데 잊지 않으시고 기억을 들춰내시니 JYP 시간이 갈수록 더 팬이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힘님이 약간 열성 팬이에요. 네, 그- 계속 JYP에게 애정을 막 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 JYP는 책을 다 사서 읽고 안 버리고 집에다 쟁여두기 때문에 뭐 책 처방 같은 거 할 때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책들이 보이는 거죠. YG처럼 도서관에서 빌려서도 많이 보고 또 자기가 읽은 책을 주변에 분양도 하는 사람들은 옛날 책 읽은 기억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메모를 해놓잖아요. 아, 예. 아, 예. 롤로님, YG님은 약간 아기 같은 어투가 있으셔서인지 오디오를 들으면 나이보다 더 많이 젊게 느껴집니다. 처음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가끔 짱구 같은 목소리로 투덜거리시는 JYP님도 너무 좋아요. 짱구가 목소리가 애니메이션이 네, 애니메이션 짱구. 있으니까 네. 이 짱구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짱구 목소리가 어떤지 제가 모르는데 제가 비슷합니까? 짱구 같이 투덜거리나요? 투덜거리는 투는 비슷한 네, 것 듣고 같아요. 보니까 약간 비슷했던 네. 것 같아요. 유쾌하게 진행해 주셔서 늘 좋았어요. 가끔 기분이 처질 때 들으면 다시 기운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책걸상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에 기분이 처질 때 요거 나오니까 맞춤법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흔히 틀리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분이 처지다 할 때 여를 씁니다. 복모음을. 그냥 맞아요. 단모음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붉은 낙엽 책 여기도 초반에 이 몇 페이지야?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두 번이나 나와요. 네. 처져 있다라는 게 이게 스펠이 틀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을 꼭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아무튼술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제 책에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해서 100%다 막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JYP님이 처저에서 네. 발견을 하셔서 저도 대표님도 편집부도 다 깜놀했던 일이 있었죠. 네. 처져. 그러니까 기분이 처지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작품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처져. 그럴 때 그때도 다 단모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일상에서 쓰는 처는 다 단모음을 그냥 쓰시면 네. 됩니다. 당연히 뒤처지다 할 때도 그냥 어입니다. 네. 뒤처지다. 그럼 처지다라는 말은 없는 말이냐? 그렇진 않죠. 네. 예를 들어서 커튼이 쳐져 있다 할 때 그때는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커튼이 쳐져 있다 할 때는 네. 약간 연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글쓰기 할 때 빨간 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더라고요. 처지다라고 네. 해도 그런 단어도 있으니까. 네. 근데 처지다, 뒤처지다 할 때는 단모음을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다. 커튼이 쳐져 있다 유에만 다 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어다.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적죠. 그렇죠. 네네네. 네. 하여튼 치다에서 나오는 계열에서 피동형으로 된 것들은 복모음이 되는데 네. 그냥 뒤처지다 계열에 네. 가라앉다, 내려간다 이런 거는 다 그냥 네. 네. 네, 이상 단모음. 책걸상 속 작은 코너 JYP의 맞춤법 강의였습니다. 네. 바른말, 우리말 뭐. 자, 댓글 소개 그만하고요. 이제 다시 토마스 쿡의 붉은 낙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스포일링 하면 안 되니까 줄거리는 그만 얘기하고 뭐 얘기하죠? 근데 약간 줄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럼 마치죠, 뭐 오늘은 댓글만 소개하고. 저는 이 붉은 낙엽을 통해서 토마스 쿡이라는 작가를 처음 봤잖아요. 반드시 한 권은 더 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 읽어보려고요.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채텀 스쿨 보려고 그러죠. 채텀 스쿨 어페어. 네, 무슨 근거로 그 책을 골랐습니까? 이게 지금 그 49세 때 발표한 소설이에요. 채텀 스쿨 어페어가. 네. 그러니까 보통 한 50을 전후해서 작가가 발표한 작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장 원숭미가 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발표한 소설 중에서 가장 평단 호평을 받은 소설이 채텀 스쿨 어페어고, 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토머스 쿡을 맨 처음 추천한 트래블링 님께서도 채텀 스쿨 어페어를 또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붉은 낙엽을 읽고서 한 권을 더 읽는다면 채텀 스쿨 어페어를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딱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 JYP는 채텀 스쿨 어페어를 읽으려고 결정한 이유는 이게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비슷한 이유잖아요. 제일 재밌으니까 많이 팔렸겠지라는 생각으로. 붉은 낙엽은 채텀 학교
보다 딱 10년 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나이로 60세에 발표한 소설이 붉은 낙엽이고요. 그보다 10년 전에 발표해서 호평을 받은 게 채텀 스쿨 어페어인데 야, 그러고 보면 토머스 쿡이 나이가 엄청 많군요. 그쵸. 우리가 지난 네. 시간에 하루키 뭐 이문열 얘기했지만은 이제 곧 칠순. 그쵸. 칠순이 넘은 넘었죠. 거죠. 넘었네요. 네, 네. 네. 야, 그 성공한 분이네 그러면. 30대 초반에 전업 작가로 데뷔해서 70까지 책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집이 2개. 집이 2채, 세 채라니까요. 세 채 별자까지 합쳐서. 채텀 스쿨 어페어라고요. 우리말로도 당연히 번역되어 있고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저는 붉은 낙엽이 정말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저는 소설을 읽고 나면 그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네. 필요하면 이제 메모장에다가 메모로 옮겨놓거든요. 네. 원노트 앱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 붉은 낙엽은 정말로 옮겨놓을 만한 인용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의심은 그 산이다. 애시드다라는 그 문구도 읽어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절반이 부정하다 할 때 부정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서조차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본 채 하기로 결정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말.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절반 정도는 눈을 감아줘야 그 좋은 감정이나 사랑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 살아보면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40년 정도 살아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용한 문장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좋았어요. 이게 아내가 그 메러디스가 에릭 무어인 남편한테 키스인 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긴데요. 아마 당신이 키스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아니, 당신이 키스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키스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죠. 안 그래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가족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족들이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예를 들어 그 비슷한 맥락에 지금 인용문들이 계속해서 막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은 247쪽에 있는 인용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모를 한 문장인데 진정한 대화란 희망과 꿈의 무게를 담고 가식적인 허울을 벗어버리며 드러난 빛 속에 서로 얼굴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란 삶에 관한 것이고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우리들은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또 서로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라는 것이 대부분 다 겉돌기만 하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는 바로 이런 게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대목인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책에는 그 오타 체크한 거 말고는 제가 줄을 치거나 메모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딱 한 군데 쳐놨는데 YG가 아까 읽은 그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이요? 모르는 척? 네. 인생의 절반이 부정이며 이거 있잖아요. 오, 소름. 근데 줄 되게 많이 치셨을 줄 알았는데. 영혼의 단짝인가 봐 우리는. 어떻게 이 350쪽 중에서 딱 한 군데 쳤는데 그거를 읽냐? 영혼의 단짝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평소에 JYP가 줄 많이 긋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이 소설 읽으면서 줄 되게 많이 긋을 줄 알았는데 나도. 건성건성 읽었군요. 그게 아니고 JYP는 방송용으로 이렇게 여기 때 읽어야지 이러면서 줄 칠 때는 있지만 그럴 때 말고 그냥 평소에 줄은 언제 치냐 하면 내가 언젠가 인용을 하거나 내가 글을 쓸 때 써먹거나 뭔가 강연을 할 때 써먹거나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주로 줄을 치는데 실용적인 용도로. 그래서 문학 작품에는 상대적으로 줄을 적게 치죠.
줄을 많이 쳐야 되는 거야? 아니요. 전혀. 뭐 전- 서사를 읽으면서 줄을 치고 그래. 저는 그냥 보면 사실 되지. 하나도 줄을 치지 않아요. 그 혼비님 지금 책에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처럼 네. 뭔가 인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곳에는 그냥 포스트잇을 붙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옮겨 놓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이제 60세 때 발표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50대 정도가 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요? 네. 음. 그러니까 한 20, 30대가 읽으면은 음. 그 아버지에 관한 서술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도 약간 인생이 덜 익었고 그 중학생 아이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한 40대 중반에서 한 50대 중반, 60대 요 정도의 연배가 읽으면 뭐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아니면 아주 늙으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우리가 부모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네. 네. 막연히 알고 있거나.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부모 세대에 관한 상상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또 자기 아이에 관한 이야기 또 자기 가족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딱 그 연배가 읽으면 제일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연배쯤 되면 의심이 많아지거든요. 모든 게 다 의심을 하게 되죠. 아닌가? 근데 일상생활에서 특히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이 많다라는 건 특히 자기랑 친근한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건 정말 그 의심은 산이다라고 하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것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좀 괴로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사람, 대상 네. 혹은 충분히 믿어야 하는 근거가 많은 사실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의심하는 거는 그냥 스스로 영혼을 갈가먹는 맞아요, 일인 것 같긴 진짜.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의심의 대상이 되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잠식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은 근데 자꾸 어렵네요. 네. 네, 어려운 영혼을 잠식하는 의심과 네, 네. 저도 건강한 의심과. 그래서 저도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고 뭔가 JYP가 방금 얘기한 대로 뭔가 우리의 삶을 좀 고양시키는 의심이고 어떤 의심은 영혼을 잠식시키는 의심인지 그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 나뉘는 건지 아니면은 의심의 대상에 따라 다른 건지라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네. 그 영혼을 잠식하는 건 원래 불안인데 그죠? 네. 근데 이 책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의심과 영화도 있잖아요. 불안이잖아요. 왜 의심과 불안이 사실은 불안. 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네. 의심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 책이 무서웠던 게 이 캐릭터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어서 심지어 아내가 당신 의심이라는 걸 해볼 수 없냐고 약간 핀찬을 줄 정도고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도 있는 사람이 완전 의심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게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이면 그래서 붉은 낙엽은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이코 드라마로 네. 만들어서 연극 같은 걸로 그러니까요. 만들어도 돼요. 네. 근데 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서요. 근데 참 그래요? 아멜리에 감독이 이거 영화로 만든다는데 아 붉은 그래요? 낙엽을 아멜리 감독이요? 네, 그냥 갑자기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아멜리 그 배우 아멜리에 말하는 거죠? 배우 아닌가요? 아멜리아 영화 제목이 영화 아멜리아. 제목이 영화 제목이 아멜리예요? 오드리 도트 네. 나오는 그 아멜리에를 감독이. 만든 감독이 네. 네. 그 청취자분들이 제가 크로아티아 갔다 온 거 다 아시잖아요. 자그레브 대성당 앞에 아멜리아라고 케이크 가게가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네. 참 이게 근본 진짜. 없는 방송 정말 진짜. 그리고 그 아까 의심은 산이다. 네. 네.
그거 영어 원문 혹시 어디서 세바공님 영어 책 있으신 분? 네. 그게 다우트인지 뭐 아니면 다른 단어 뭐 서스피션인지 이런 거 네. 궁금하네요. 그것도. 그리고 근본 없는 방송. 아까 JYP가 50대가 이 소설을 읽으면 정말 주인공한테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이 책을 읽어보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네에서 끔찍한 납치 혹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가해자로 우리 아이가 지목이 되었을 때 부모인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면서 또 그런 끔찍한 가상의 상황을 머릿속에 막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고 책 처방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고 하는 네.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이제 컬럼바인 이 총기 사건의 가해자였던 가해자의 엄마인 수 클리보드가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도대체 나의 아이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기록한 책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인데 그 책도 좀 연상이 되면서 아이가 있는 부모가 이 붉은 낙엽을 읽는다면 굉장히 또 다른 독자들이랑은 다른 각도에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떠셨어요? 결말이요? 네. 그 제가 이 붉은 낙엽에 대한 매력이 좀 반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약간 결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세죠. 그러니까 굳이 결말이.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전형적이었던 거죠. 네. YG님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네. 그 스윙 키즈라는 영화를 몇 달 전에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막 네, 춤추는 약간 네. 코미디 영화 같은. 네,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그거를 보고 나오면서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성공하겠다, 한 600만 뭐 잘하면 700 이러면서 제가 예상했는데 완전 망했거든요. 그 망한 이유가 붉은 낙엽의 결말이 약간 좀 거시기하다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봅니다. 좀 과하다. 굳이 독자 그렇게까지 네. 했어야 하느냐, 네. 결말을.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모든 드라마나 이 스토리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허무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쵸. 사람들을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스윙키즈의 결말도 네. 정말 파국이거든요. 그게 근데 약간 이 소설도 좀 그런 편이죠. 토마스 쿡이 추리소설 작가로서 좀 자리매김하니까 이걸 약간 장르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그냥 열어놔도 좋았을 텐데. 네, 사실 열어놔도 좋았을 텐데 네. 진짜. 그리고 또 그 파국적인 결말로 치닫는 과정이 네. 약간 자기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저는 대목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좀 있잖아요. 아 서사. 그러니까 서사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 네네. 딱 거기서 그냥 네, 끝내도 됐는데 네네. 굳이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덧붙여가지고 네. 파국적인 결말로 딱 연결을 시킨 부분이 네. 무슨 맞아요. 스티븐 킹 소설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너무 매끈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음. 아쉬웠다. 그쵸. 그래서 네. 저는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의 다음 작품을 이제 더 읽어보고 네. 이 작가에 대한 평가는 내리고 싶긴 한데 붉은 낙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네. 아쉬웠어요. 네. 계속 고양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떡밥들을 좀 해소하면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았는데 네. 하나 거기에 탁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떡밥 회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소설은 모든 떡밥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뭐라 그래, 일종의 맥거핀? 네. 네. 이것처럼, 맥커핀들 있죠. 되게 회수 안 되고 그냥 네. 끝나는 맞아요. 내용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되게 독자들로 하여금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인식이 되어서 음.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쵸.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건 설명이 안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네. 토마스 쿡이 히치콕을 좋아했을 거야.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약간 있잖아. 네. 히치콕의 약간 좀 이런 해결 안 되고 남겨놓는 부분.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건 저는 사실 요 최근 한 1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소설을 가지고 뭐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 뭐 날카로운 심리 묘사 이런 상찬을 하는 소설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뭐 B.A. 페리스도 그렇고 사실 지난번에 폭스밸리도 그렇고 그냥 뻔한 심리를 길게 자세하게만 쓰면 그건 사실 섬세한 묘사가 아니라 자세한 묘사인 거지. 근데 자세한 묘사를 하면 그냥 섬세한 묘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찬해 주는 게 너무 싫었는데 우리 김원비 평론가 김원비 작가님의 독설. 우리 또 책걸상 속 작은 코너로 이제 김원비의 독설. 근데 붉은 낙엽은 이런 책이야말로 섬세한 심리 묘사다. 길면 긴대로 짧은 문장이면 짧은 문장대로. 그래서 이제 붉은 낙엽 같은 소설을 위해서 그런 상찬들은 좀 아껴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이미 지금 토머스 쿡 자체가 이제 7순이 넘은 이제 노작가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최근에 막 이제 상찬을 받으면서 데뷔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현역 작가들이 이런 노작가의 성취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마스 쿡 붉은 낙엽 저는 읽고 나서 채텀 스쿨 어페어. 채텀 스쿨 어페어 읽어볼 계획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요. 네.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채텀 스쿨 어페어는 네. 읽어봐야겠다. 네. 채텀 스쿨 어페어가 정말 붉은 낙엽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소설이면 다시 방송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짜 트래블링님께서 추천하셨던 뭐 줄리언 웰스의 죄라던가 브레이크 하트 힐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 그냥 다 줄줄이 읽어야죠. 다 읽어야죠. 네. 네. 근데 뭐 읽어보니까 그냥 붉은 낙엽 수준이다거나 붉은 낙엽보다 오히려 못하다 그러면 저희가 관둘 거고 네. 붉은 낙엽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채텀 스쿨에서 생긴 그 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처음 트래블링님의 추천 때문에 소개하는 작가 토머스 쿡의 붉은 낙엽. 혼비님께서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거의 최고가 될 것 같다라고. 올해 읽은 소설 중에 최고는 그래도 아직은 스테이션 11이에요. 스테이션 11이에요? 네, 아직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네. 그러면 두 번째 정도. 네, 두 번째. 그리고 가족 관련한 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의 위기를 다룬 소설 중에서는 작은 불씨는 어디에 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혼비님이 저렇게까지 저 정도면 상당한 호평인데요. 혼비님이 기본적으로 원래 독설이잖아요. 네, 독설이고 웬만한 책은 다 그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게 지금 막 되게 사근사근 좋은 이미지로 막 포장을 하시는데 아니 가식쟁이.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막 필터링 해서 그렇지. 이 책은 쓰레기야. 뭐 이걸 나한테 왜 보라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다. 괜찮네요. JRP님한테 그런 말을 듣다니. 그렇죠. JRP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좀 그렇죠. 모욕적이네요. 모욕적인데. 의심과 불안이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네, 어쨌든 그 두 독설가. 사실 진짜 그 겉으로는 YG가 막 무슨 뭐 쓴소리 많이 하고 독설가 뭐 이런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이 막 혼비님 JYP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되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진짜 저런 얘기 하지 않죠. 웬만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 사람이든 책이든. 아니 이 책 보고 피가 부족하다고 투덜대신 건 YG님인데. 진짜 피 부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